안녕하세요. 러버볼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생각보다 현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로 몸으로 노는 어린 아이들과는 달리 아이가 우리나라 학년으로 5학년 이상 정도부터는 친구 사귀는 게 더욱 어려운데요. 한국처럼 친구들끼리 막 몰려다니는 문화도 아닌데다가 언어나 기본적인 생활 문화마저 달라서 친구 만드는 게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도 한국하고 다르게 쉬는 시간도 딱 한 번밖에 없고 점심시간도 4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시간조차 갖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생각보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연히 화상영어 광고를 보게 되었고 화상영어를 통해서라도 아이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후기들을 보고 난 끝에 지난 11월 말쯤 캠블리를 시험 삼아서 3개월을 결제하고 시작했습니다. 캠블리 튜터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중에서도 대부분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이어서 선호도의 차이만 있을 뿐 튜터 발음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용도 일에 30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10,000원 정도라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영어 말하기에 부담이 많은 상태라면 화상 영어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말을 할 줄 아는 수준에서 대화 상대로 원어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화상 영어는 꽤나 좋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학교 친구들은 영어 선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얘기해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야기도 길게 이어지고 싶지 않지만 튜터는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틀린 표현은 교정도 해주니까 아이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나에게 맞는 튜터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평점이 좋은 튜터라 할지라도 수업 방식이 별로였고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잘 맞는 튜터가 있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튜터들과 수업을 해보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튜터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연속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튜터를 찾았다 하더라도 튜터가 수업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캠블리를 3개월간 해오면서 가장 짜증스럽고 어려운 점이 아이에게 맞는 튜터를 어렵게 찾았는데 그 튜터가 툭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랑 잘 맞는 튜터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기를 바랬지만 튜터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 예약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캠블리 웹페이지를 보면 정말 수많은 강사가 있어서 강사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강사가 있어도 화상 영어하는 목적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대화가 잘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캠블리 웹페이지 수업 요령에서도 매번 새로운 강사랑 수업을 하면 자기소개와 비슷한 얘기만 하다가 대화가 끝나기 때문에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강사를 만나보고 그 이후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수업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일에 30분간 진행하는 플랜을 구매했었는데 처음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강사를 바꿔가면서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 관심사에 맞게 질문도 잘해주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강사로 1순위와 2순위를 찾았고 튜터 한 명하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순위 위주로 하면서 간간히 2순위 튜터하고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순위 튜터가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면서 수업 가능 일정을 오픈하지는 않고 대화창을 통해서만 서로 수업 가능 날짜를 조율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5주 넘게 수업 자체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번씩 예정된 스케줄에 못 오거나 갑작스럽게 일정을 한두 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캠블리 수업 방식이 일주일에 3일 수업하는 플랜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일주일 기간 내에 3일 수업을 다 받아야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 주로 2월이 되진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간의 수업 일정을 미리미리 잡아놔야 불안하지 않은데도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아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깜깜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일정이 꼬이게 되면 급하게 일정이 가능한 다른 튜터랑 예약을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새 튜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2의 제3의 튜터들을 미리 찾아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듯이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소개란을 보고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튜터를 찾아도 오픈된 수업 일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정을 오픈했더라도 일단 저희가 있는 곳과 시차도 맞아야 하고 저희 아이의 일정하고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튜터랑 하게 되면 그 튜터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냥 또 반복되는 자기소개 정도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일의 수업을 그냥 날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노력 끝에 나름 괜찮은 튜터를 찾아서 진행하고 또 몇 주가 지나다 보면 예약된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향후 일정도 다시 닫아버리고 튜터는 채팅에 대답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1순위로 아이가 아주 좋아했던 튜터도 1월 중순 이후로도 여러 번 채팅으로 말을 걸었는데도 여전히 대답도 없거니와 수업 일정도 계속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이후 새롭게 찾은 1순위 튜터의 경우 그동안 일정 오픈도 잘해서 예약도 편하게 잡고 최근까지 4주 정도 수업을 아주 잘 진행했었는데 지지난주 예약된 수업을 취소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정해지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당초 예약된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업 일정도 닫혀있는 상태로 대화창에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순위로 하던 튜터마저 휴가를 간다고 해서 현재는 아예 한 달에 1회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중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전히 아이하고만 얘기할 수 있고 아이도 튜터하고의 대화를 아주 만족스러워해서 3개월 이후에도 계속 연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잘 수업하던 튜터들이 벌써 2번씩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수업 오픈도 안 하고 연락조차도 안 돼서 매주 무조건 소화해야 하는 수업 일정을 잡는데 차질이 빚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튜터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실망스럽고 또 새로운 튜터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아이가 수업 자체는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터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캠블리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듯한데요. 캠블리에서는 예약된 수업에 강사가 안 나타났을 때 다시 그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 말고는 튜터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는 듯합니다. 제가 즐겨찾기 한 튜터들의 일정들을 자주 모니터링 해보는데 튜터 등록만 해놓고 벌써 몇 달째 강의를 오픈 안 하는 튜터가 정말 많습니다. 강의를 일정 기간 안 하면 튜터 자격을 박탈하던가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야 튜터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해서 학생들도 지속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정작 캠블리에서 조언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저희 아이랑 가장 말이 잘 통했던 튜터도 올해 1월 중순경 잠수탄 이후로 일정 오픈도 전혀 없지만 여전히 높은 튜터 평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화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인데 어렵게 찾은 마음에 드는 튜터한테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튜터도 본 직업이 따로 있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짧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캠블리의 팁대로 한 튜터와 연속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3개월간 화상 영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튜터와 지속적인 대화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튜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이 화상 영어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